김평일을 보자 하며 수십 년간 권력의 그늘 아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이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보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변화를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평양이 두려워하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남자의 탈북기는 단순한 도주가 아닙니다. 김평일 최측근이 최초로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온 권력 내부자의 증언이자 체제의 균열을 증명하는 실화입니다. 새벽 공기는 평양 특유의 싸늘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든 듯 고요했지만 권력층의 구역만큼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김평일의 최측근으로 15년 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제 하루는 항상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수십 개의 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평양 시내로부터 비밀리에 전달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김평일 라인을 정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보고의 출처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김평일의 주변 인물들 중 2명이 재교육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평일이 오스트리아에서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지내며 사실상 유배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평양 내부에서는 그를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인 저 역시도 불순한 연결고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형태일지, 그게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지, 오늘 일정이 조금 변경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변경인가? 보안국에서 직접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김평일 동지 관련 보고를 정리한다며. 그 순간 심장이 아주 짧게 멈추는 듯 했습니다. 보안국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타깃으로 정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이 김평일인지 아니면 그의 최측근인 저인지 혹은 둘 다인지 그건 곧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요원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특히 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평일 동지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다. 끝이다. 보안 요원이 저를 데리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밤 제 이름은 보고서 어디엔가 빨간 줄로 그어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선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결심, 오직 살아남기 위한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란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평일 최측근 최초 탈북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회의실 한쪽에 앉히고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오래된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김평일 동지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당신이 보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미 우리에게 모든 정보가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김평일의 일정을 따라붙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언제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문서를 전달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조차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김평일 동지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김평일 동지의 발언 중 일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신이 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맡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발언은 완전히. 그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지금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의실은 신문실이었고 이 질문들은 선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말투,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 모든 게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속에서 저는 제거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김평일 동지의 최근 발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대화는 없습니까? 저는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요원은 웃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서 이미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믿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죄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방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틈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멀어져 갔습니다. 기회는 그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가지 않을 길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문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오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청사는 평소보다도 더 적막했고 공기에서는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라고 되뇌며 빠르게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했기에 일부러 어두운 비상계단을 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오며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다. 저는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 미리 정해둔 연락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아는 비밀 요원으로
김평일 라인 내부의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주시해 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짧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군요. 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안국이 이미 절반은 알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없습니다. 바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은밀히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에 타자 그는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암호를 전달했습니다. 목표 확보. 제2루트로 이동한다. 차량은 곧바로 골목을 빠져나와 일반 차량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창밖의 평양은 항상 그랬듯 통제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뒤편에서 흐르는 거대한 감시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가 제 이름을 확인하고 차량 번호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북한 내부가 아니라 국경 너머를 뜻했습니다. 즉, 그는 오래전부터 탈출 루트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차량은 곧 평양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검문소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는 각각의 검문소에서 자연스럽게 서류를 내밀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준비해왔구나. 하지만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자 그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저도 당신도 끝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평양의 마지막 감시선이었고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곧 접선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 팀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몫이겠죠. 그는 차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살아남기 위한 길,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첫 탈북의 길. 산길은 깊고 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곳곳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최대한 억누르며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제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작은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누구라도 따라오면 끝이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무렵 맞은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추적조가 아니라 접선팀이었습니다. 먼저 나와 있던 요원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황은?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을 찾는 움직임이 이미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숨겨둔 작은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국경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넘어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길이 막힙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얼추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급의 인물이 넘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모두 죽습니다. 저는 굳게 대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밤이 완전히 내려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부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비가 강했습니다. 감지 센서, 열감지 장비, 순찰조까지. 하지만 브로커들은 이 지역을 오래 다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멈추면 당신도 멈추십시오. 그들은 몸을 낮추어 갈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숨결 대신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한 순간이었고 미세한 발걸음마저 땅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브로커 한 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순찰조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가까이까지 와서 땅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조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멀어져 갔습니다. 브로커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좁고 어두운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지만 제 운명을 바꿀 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흐렸고 달빛조차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미 모든 감시 루트를 파악한 듯 정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물이 얕은 지대를 따라 조용히 걸었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이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끝날 리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브로커 한 명이 즉시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면 순찰입니다. 더 낮춰서 이동하십시오. 우리는 거의 기어가는 자세로 전진했고 몸에 차가운 물이 묻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찰대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제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바로 총을 쏠 것이다. 브로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지. 우리는 숲을 아래에서 5분 가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찰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들은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물길을 따라 이동한 뒤 상류 쪽 작은 둑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감지선이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철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경보가 울리는 구조였습니다. 브로커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회해야 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안전하다. 우리는 더 깊은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가파른 지형과 낙엽이 가득했고 조금만 미끄러져도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습니다. 순간 브로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쪽 움직임 있다. 추적대다. 그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다.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면 따돌릴 수 있다. 그들은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다리 근육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마침내 산을 반쯤 넘었을 때 브로커가 손을 뻗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거의 다 왔다. 그는 작은 골짜기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라. 추적대가 위치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뛰어. 여기서 잡히면 다 죽는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지금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우리는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서로의 호흡이 그대로 들릴 정도로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브로커는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추적대가 바로 아래까지 왔다. 지금 이동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오래 있으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는 북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능선 아래쪽은 경비가 약합니다. 대신 내려가는 길이 거의 절벽 수준입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벽.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브로커는 제 결심을 확인한 뒤 먼저 몸을 낮추어 능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와 나무 뿌리를 붙잡으며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질 정도였고 발목이 꺾일 것처럼 위험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위쪽에서 수색 조명이 비쳤습니다. 브로커가 즉시 저를 몸으로 밀쳐 바위 뒤로 숨겼습니다. 조용히. 조명이 바위를 스치며 조금만 더 내려왔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몇 초 후 조명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고 브로커는 숨죽여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빨리 내려간다. 우리는 거의 미끄러지듯 능선을 내려가 결국 아래쪽 숲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은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었고 우리가 다시 몸을 숨길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무전기를 꺼내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표 확보. 최종 단계로 이동한다. 저는 그의 말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겁니까?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단 1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숲 깊은 곳으로 이동해 작은 계류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다른 팀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 모습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인도합니다. 이동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척 전문적이었고 이것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정치적 보호 수송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숲을 통과하자 멀리서 희미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차량이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추적대가 우리 위치를 감지한 것입니다. 뛰십시오.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도로는 점점 거칠어지며
국경지대 특유의 정막이 짙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선택만 남았다.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이걸 해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정보원은 조용히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곧 하차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산길로 접선지까지 이동한 뒤 바로 보호국 인원과 만나셔야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추적조가 이미 반대편 루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무조건 오늘 끝내야 합니다. 차량이 멈추자 그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내려섰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고 그 순간 심장 박동이 온몸을 치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자 지금 떨리면 끝이다. 정보원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능선 끝이 접선지입니다. 그 뒤는 보호국 팀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들리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 산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바위가 발밑에서 굴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엔진음과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정보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뛰십시오. 찾아왔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무전기 소리와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잡힐 순 없다. 능선 아래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보호국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멈춰. 거기 서라. 총열이 그를 향해 움직이지만 그는 몸을 굴려 능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친 땅이 몸을 긁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붙잡아 차량 쪽으로 끌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차에 타십시오. 그는 차량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뒤쪽 능선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국경선을 완전히 벗어난 순간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평일 최측근 신분으로 탈북에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았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말하겠다. 그렇게 그의 새로운 삶은 어둠을 뒤로하고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